스페인 여행의 마지막 도시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이 가득하고 그동안 스페인 남부에서 느꼈던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바르셀로나를 알려면 먼저 카탈루냐를 알아야 합니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북동부에 있는 자치지역으로 수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카탈루냐는 단순한 스페인의 한 지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언어, 문화, 역사, 정체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중세 시대의 아라곤 왕국의 핵심 지역이었는데 이후 스페인 왕국과 통합합니다. 하지만 계속 자치권과 문화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세기의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 시절에 카탈루냐어를 사용을 금지하는 등 문화 억압이 있었으나 이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스페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하며 학교, 공공기관에서는 카탈루냐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카탈루냐는 현재도 독립 이슈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묵은 숙소는 호스텔인데요. 싱글 침대가 2개 있는 작은 방과 프라이빗한 방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기는 하나 너무 비싸고 방이 작아 놀라고 실망했지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실, 부엌, 페리오가 있어 금방 적응됐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숙박료가 참 저렴했다 하는데 요즘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숙박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하루 일정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근교 여행지가 바로 몬세라트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 약 1시간 정도 가며 몬세라트의 중심은 몬세라트 수도원입니다. 카탈루냐인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약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수도사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볼거리로는 카탈루냐 성모 수호인 검은 성모상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합창단 중 하나인 소년 합창단입니다. 소년 합창단은 700년 된 전통이며 아직도 수도원 오후 1시 전후로 있는 미사에서 성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몬세라트는 수도원보다도 자연 풍경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해발 약 700m 이상으로 산 정상 느낌이고 기묘한 바위가 다른 행성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정상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보이는 전망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단순한 산이 아니라 자연, 종교, 역사가 모두 결합된 특별한 장소이며 하나의 거대한 조각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몬세라테 가실 때 몬세라테 트랜스 패스를 사시면 메트로 전철, 기차,
케이블카 입장료를 포함하여 편리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성당으로 가지 않고 이쪽 그 사이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거기가 그 블랙 마도나가 베리된 곳인가? 아니, 검은 성모상을 볼 수 있어 지금.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고, 카탈루냐의 수호 성모래. 줄이 매우 길래 그래서 시간 예약은 필수고 아침 일찍 오라고. 검은 성모상을 보려는 사람들로 긴 줄에서 아주 오래 기다렸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건장한 남자가 검은 성모상을 만지며 눈 감고 진지하게 비는 모습을 보며 각 사람마다 간절히 원하는 절박함이 있고, 연약한 인간이 더 큰 존재를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을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어. 다 같이 스마일 해주세요. 1, 2, 3 스마일. 이곳은 가우디의 대표작이자 아직도 공사 중인 사그라다 패밀리아 대성당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광 명소이지요. 이 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돌과 빛으로 쓰여진 신앙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가우디가 평생을 바쳐 설계한 이 성당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 나무처럼 갈라지는 기둥, 성경 이야기를 돌로 풀어낸 정교한 조각들이 있으며 돌과 자연 그리고 신앙을 하나로 엮어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가우디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그의 건축은 직선보다 곡선을 많이 쓰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형태와 색감이 특징이랍니다. 가우디는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건물을 설계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나무줄기, 동굴, 파도, 동물의 뼈 같은 자연 형태가 자주 등장합니다. 몬주익 캐슬에 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가장 높은 언덕 중인 하나인 몬주익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군사 요새입니다. 원래 목적은 바르셀로나 항구와 도시를 방어하는 군사기지였는데 스페인 내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처형되거나 감금되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적 기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군사시설이 아니라 공원, 박물관, 전망대로 바르셀로나 전경과 바다를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보면 자, 이게 씨푸드 리조또야? 리조또인데 우리가 그냥 먹던 페엘라라 그러랑 비슷하다. 바르셀로나 시푸드 리조또. 시푸드 파스타인가 봐. 씨푸드 파스타. 구엘 공원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명소인 구엘 공원은 건축가 가우디의 상상력과 자연에 대한 철학이 집약된 곳입니다. 원래는 부유층에 의한 주택단지 프로젝트였지만 분양이 실패하면서 공공공원으로 바뀌었다 합니다. 자연을 모방한 곡선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건축과 조각, 자연이 하나로 융합된 공간입니다. 가우디는 이 공원을 통해 자연이 곧 최고의 건축가라는 철학을 보여주려고 했답니다. 모자이크 타일, 구불구불한 벤치와 도마뱀 조각, 가우디가 실제 살았던 집,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팔라우 데 라 뮤지카 카탈라나라는 음악당에 왔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적인 콘서트 홀이자 가우디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건축가의 걸작입니다.
천장 중앙이 거꾸로 된 돔 형태의 스테인드 글라스이고 낮에는 자연광이 내부를 비추며 밤에는 조명으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실내인데 야외 같은 느낌이 핵심이랍니다. 또한 화려한 모자이크와 조각 장식이 전체를 덮고 꽃, 나무, 새 같은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건축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실제 공연장이자 유네스코 유산 등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음악, 건축, 빛, 자연이 하나로 합쳐진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콘서트 홀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미술관에 왔는데요. 이곳은 스페인 화가 피카소의 초기 작품과 성장 과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미술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원래 말라가 출신이지만 10대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예술을 배우고 성장했어요. 이후로는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피카소의 성인 시절은 사실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러 시기로 나뉘었어요. 피카소는 평생 동안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게 바로 그의 핵심의 특징입니다. 저는 피카소의 형태를 해체한 반추상적인 작품만을 알았는데 이 시대를 전후로 피카소의 다른 작품과 스타일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피카소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한 예술가였고 바르셀로나는 피카소에게 예술가로 태어난 도시 같은 의미랍니다. 피카소에 관심이 있어서 가이디드 투어를 했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재미있었습니다.